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9일 12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74%의 소폭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사모중공업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올해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수주 목표액이 149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월 2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 한국조선해양이 122억 달러의 수주를 하게 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액인 149억 달러의 약 82% 정도를 지금 달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6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82%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초과 달성, 목표 수주액의 초과 달성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카타르 LNG선의 이제 발주라든지 LNG선의 발주 및 나이지리아 쪽에서의 해양 플랜트 또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목표했던 수주액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런 해양 플랜트 관련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유가가 오른다, 대박의 기회 온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북극해 해양 플랜트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해양 원유 시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게 바다 한가운데서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한 몇 조 원씩이에요. 1조 원, 2조 원, 이런 단위, 조 단위의 이제 그 발주가 일어나는 거죠.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74불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100불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양 플랜트의 발주가 추가적으로 살아나면서 조선 업황에 있어서는 해양 플랜트 수주가 또 상당히 좀 발주나 이런 부분들, 해양 플랜트의 발주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보통 해양 플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석유값, 원유값이 배럴당 한 70에서 최소 못해도 80 정도는 돼야 이게 수지 타산이 맞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30불, 40불, 50불 원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양 플랜트 수요가 늘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해양 플랜트 수요가 좀 늘어나고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는요. 새로운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쉴 만한 자리에서 좀 쉬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15만 6천 원대, 16만 원대 이 부분이 과거부터 굉장히 매매 공방이 좀 치열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결코 쉽게 좀 돌파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통해서 힘을 다시 좀 응축하고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재차 좀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전체적인 이 방향성은 이렇게 우상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방향성은 이제 상승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긴 호흡에서 보면 방향성은 상승을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어떠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 뭐 어떠한 악재적인 부분들, 물론 악재라고 한다면 후판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의 빌미가 됐고, 하반기에도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결국에 이제 수주를 뭐 많이 따냄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12만 원대까지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봤던 부분인데, 최근 13만 원대 정도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5일선 그동안의 이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5일선이라고 했을 때 5일선 밑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어제 엊그제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의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예, 5일선 위로 올라타 버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좀 함께 매수를 좀 잡아주면 좋은데, 좀 아쉽게도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인들이 팔고, 이런 현상 속에서 조금 이제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있게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시총이 뭐 10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좀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연이어서 나와준다면 훨씬 더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외인들이 하루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인이 팔고, 약간은 좀 엇박자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가도 단기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방 경직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좀 확인시켜 준다면 이 구간에서 뭐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동반 매수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야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어주고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발판들이 완벽하게 마련됐다기보다는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과 과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소요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13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지난 이제 10년 가까이를 거의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는데, 이게 이번에 상승이 좀 달라진 게, 이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정배열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역배열 흐름에서의 주가의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정배열 국면에서의 주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가격은 과거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이 같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의미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배열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좀 상방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 10년은 힘든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승 기류를 좀 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승 기류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역시나 이제 수주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수주를 많이 따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내놓으면 향후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런 호황, 수주 실적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2024년, 2025년도에도 호실적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해양 플랜트의 수요까지도 좀 빠르게 살아나야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꾸준히 증가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실적이 호황을 장기적인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위로 가면 15만 6천 원대에서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는 13만 원대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당분간 13만 원대에서 바닥을 좀 잘 다져가는지를 보면서 외인들, 기관들 동반 순매수세를 한번 기다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궁금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게 되면 시장의 그날 강세 테마나 주도 테마를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비용이 든다거나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절 없기 때문에 설치만 함으로써 그날 시장의 주도 테마와 주도주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테마주 검색기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